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와다 히데키 지음, 황혜수 공집,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은 인생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듭니다. 그 운이 사실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불운을 한탄만 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소중한 무언가를 놓쳐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재수가 좋다든지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나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좋아지는 플라세보 효과처럼 행운이 올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40살 중반까지 스스로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된 후로는 새로운 만남이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실제로도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요. B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들추어내서 험담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운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왠지 모르게 A라는 사람이 운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운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A일 수도 있고요, B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B보다는 A 같은 사람이 더 운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권이나 불행한 사고와 관련된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운은 삶의 태도나 사고 방식에 따라 스스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운을 잡을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운을 잡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고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역시 타고났어 라며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타고난다라는 말은 운의 강함을 뜻합니다. 주변의 기대 역시 중요합니다. 운을 타고난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찾아오고 때때로 그 기회가 결실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성공률로 말하면 20%나 30%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인상에 매우 화려하게 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운이 좋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운에는 불공평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그것을 잡는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합니다. 뭔가 타격을 입었을 때 모처럼 잘 되고 있었는데 라고 속상해하는 사람과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은 같아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후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좋은 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불운의 직면에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넘어져도 빈손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불운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불운은 결코 장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한 진짜 불운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불운을 만났다 해도 그 뒤에는 아직 행운이 남아있고 그 행운을 스스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운을 계기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추월하거나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운을 멀게 합니다. 비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남을 얕보는 만남도 운을 멀게 합니다. 모두 좁은 범위의 운밖에 잡지 못하고 불운을 만나도 혼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집 따위 부리지 말고 상대방을 추월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자신이 잘하는 것은 손을 빌려주는 유연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 면에서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 불운에 빠진다고 해도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은 강한 운을 타고났다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 행운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운이 강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자신의 운은 나쁜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다른 세계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든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장점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하네 라든지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네 라든지 또 사소한 도움에도 반드시 고맙다고 하는군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세상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큰 행운을 잡을 기회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사실 운이라는 것이 어디에 굴러다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넓은 세상을 확보해야 좋은 운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었더라도 바로 다른 일이나 사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은 불운을 빨리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운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흥미나 관심 있는 상대방에게는 자기가 먼저 다가갑니다. 말을 걸어보고 전화를 해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운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은 운이 나쁘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복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아마 좋아하는 세계나 관심 있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야가 있다면 혼자서만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거나 자극을 주고받으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나 뭔가를 배울 때도 모여서 수집품을 서로 보여주거나 발표회 같은 장을 마련하면 수준도 오르고 인간관계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한 번만 더 시도했으면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늘 포기해 버림으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운은 이런 사람에게 반합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운이 강한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우연한 운과 필연적인 운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 즉 잡을 수 없는 운과 스스로 어떻게든 끌어당길 수 있는 운, 잡을 수 있는 운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당히 해도 성과를 낸다는 것은 우연한 운인데요. 어쩌다 좋은 결과가 났을 뿐이지 적당히 한다면 그런 행운은 어차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히 해도 운이 나쁘다라는 것은 우연한 불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이 나쁠 때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실히 하는 한 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쁜 운이 따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불운이 계속되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야 라고 포기하고 언젠가 행운을 잡을 수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운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운은 어디에서 굴러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운은 무조건 많이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든 일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큰일, 사내에서 주목을 받는 일,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뭔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상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보조하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은 당사자로부터 다음에 또 큰 업무가 오면 도와주었으면 해라고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행운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행운의 씨앗을 만들어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에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욱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2.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남다르다.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웁니다.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배신을 당해 힘들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를 맺게도 됩니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스크 없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면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입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인데요. 무엇이든 계속 배워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운을 더욱 강하게 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이 책은 스스로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행운, 즉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행운을 지속시키는 19가지 절대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법칙 1. 행운의 씨앗부터 뿌리자. 운이 강한 사람은 우연한 행운이 그 사람을 향해 날아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여서 많은 기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이 나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이 좋고 나쁜 것은 얼마나 많이 시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행동합니다. 설령 실패를 많이 해도 착실히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의 하나이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의 커리어를 쌓아 나갑니다. 자신에게 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는 바꿔 말하면 의욕입니다.
사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은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재능입니다.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절대 법칙 2. 불안하니까 나아갈 수 있다. 시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불안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든지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결심을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보다 그 불안을 건설적인 동기로 부여하면 됩니다. 불안하니까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안에서 등을 돌려버리면 모든 운은 멀어집니다. 절대 법칙 3. 일기를 쓰면 바뀌는 것들. 하루 일과를 적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날 때는 자신의 기분을 공책에 써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다 보면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된 것을 다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법칙 4. 좋게 상상하는 습관.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리는 걸핏하면 최악의 결과와 최상의 결과만을 단정 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내 불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만 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감하게 한 발 내디디면 뭔가 그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행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높습니다. 절대 법칙 5. 운이 강하면 조금 무모하다. 무조건 부딪혀보고 그 반응 속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사람이 뜻밖의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 할수록 장비를 한껏 갖추지만 그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데다 타이밍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운은 어느새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일할 때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대충 계획을 세웁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은 누군가의 손을 빌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조성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어? 와 같은 위험만 강조하는 말은 준비와 장비에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듭니다. 절대 법칙 6. 계속 불안하면 돌아가도 된다. 운에 대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운의 시작이거나 반대로 불운이 행운의 계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늘 따라다닙니다. 운과 마찬가지로 불안도 결과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적중할지 그냥 지레 겁을 먹은 것인지 해보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에도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한층 더 불안을 키운다면 되돌아가면 됩니다. 역시 무리야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길이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내디딘 발걸음이 완전히 헛걸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법칙 7. 잘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과감한 행동을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조금만 움직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한 걸음만 내디뎌 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실제로 해보면 어느 정도 성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법칙 8. 평생 운 나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도 행복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법칙 9. 운이 비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는 그런 운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어차피 정상에 있는 사람이나
또 손이 닿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는 사는 세상이 달라라든지 전혀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나는 저런 사람은 될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운도, 좋은 일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법칙 10. 불운은 행운의 예고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므로 100%의 불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99%의 불운이 있어도 거기에 1%의 행운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시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작은 행운도 쌓여가고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좋은 일은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었을 때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절대법칙 11. 여세를 몰아가는 기술.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목표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것에 도전해 봐야지라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은 큰 목표 이외에도 단기간으로 나누어 중간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법칙 12. 진심으로 믿는 마음. 스스로 강하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머지는 운에 맡기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결과를 믿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한 노력도 했으므로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절대법칙 13. 인생은 장기전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운일지라도 예리하게 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것은 굉장한 행운이 아닌가 라든지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라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절대법칙 14. 운이 싫어하는 마음가짐. 하지 않은 일, 자신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볼까? 잘 생각해야지 하다가 결국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회합니다. 이런 일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 결과 운이 나쁜 사람일수록 후회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절대법칙 15. 움직이는 만큼 얻는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기회가 오면 무조건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기라든지 타이밍 혹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해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헛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움직이거나 실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의 싹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몇 가지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은 재미있을 것 같아 라든지 이것은 성공할 거야 라는 가능성과 부딪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절대법칙 16. 현상 유지는 금물. 운이 강한 사람은 늘 다음 목표를 향해 갑니다. 이것을 해내면 당분간은 안심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다음 일에도 도전해 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자신의 일이 안정되면 지키기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 이 일만 잘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현상 유지에 집착합니다.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회가 올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법칙 17. 기회에 뛰어드는 자세. 운이 강한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데 만일 떠안고 있는 일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남에게 통째로 양도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쉽게 가벼워지는데요. 기회를 살리기 위해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절대법칙 18. 받은 공은 바로 건네주자.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마음도 무거워져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자신이 못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을 남에게 맡겨버리면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남에게 전달한 것은 맡겨두면 되므로 자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법칙 19. 행동력의 중요성. 우리는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아무래도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니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벽에 부딪히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대로 돌진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야 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생각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떠오른 생각에 집착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짚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움직여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나온 결과나 반응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운이 강한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융통성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운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항상 자신의 운을 믿으셔서 원하는 행운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